할게요. 자,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통해서 취득하는 게 더 많을까요? 내가 직접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 게 더 많을까요? 그럼 당연히 거래를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내가 취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신축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법률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죠. 그래서 우리 시험도 법률 행위에 대해서 시험이 8, 90% 나오면 법률 규정은 10%나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법률 행위 훨씬 더 넓어요. 그럼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나의 의사 표시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법률 규정은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내 의사 표시가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법률 줄여서 법률 행위, 다른 말로 뭐예요? 거래. 반드시 의사 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의사 표시는요, 필연적이에요.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의사 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법률 행위에서 자, 성립 요건 했잖아요. 성립 요건. 성립 요건 3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당사자가 나왔고요.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의사표시. 지금 요걸 지금 들어갈 차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립됐으니까 두 번째, 무슨 요건? 효력 요건.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은 자, 당사자에는 3개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다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목적에는요. 목적에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해요. 목적. 그 다음에 뭐예요? 의사 표시 있잖아요. 의사와 표시는 뭐 해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무엇이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일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일치한 게 있단 말이에요. 불일치한.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게 있다고 이렇게. 지금 요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이 됐으니까 일단 효력이 오는 거겠죠. 성립이 안 돼 버렸으면 효력은 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효력이 와가지고 있으면 유효,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부존재라고 그래요. 여기는 없으니까 부존재 가는 거고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불일치를요, 당사자가 두 개로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경우 있고 모르고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하는 경우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 있고. 알고 하는데 혼자만 알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만 알아, 불일치를. 또 상대방과 같이 둘이 아는 경우 있어요. 둘이 알고 있어요, 불일치를. 그 다음에 모르고 온 거는 그냥 혼자 모르고 하는 거예요. 뭐에 빠져서? 혼자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그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는 비진이 의사 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진의를 알아야 돼요. 진의. 무엇보다 진의라고 그래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진실한 의사가 진의예요? 그럼 큰일 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진의는 뭐예요? 노래도 때 진의 그때 그 노래도 있죠. 누가 부르더라? 그 진의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게 진의가 아니, 비는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이게 비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 그럼 여기서 진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으로 바라는, 진정으로 바라는 희망 사항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진정으로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진리는. 여기 아니고 표의자의 생각을 진리라고 그래요. 자, 이게 원래 와닿지 않습니다. 진리는 표의자의 생각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예. 진실한 의사가 아니에요. 진정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의자의 생각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표의자의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닌 의사 표시란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자, 우리 뭐예요? 뭐 같아요 이게? 이 사람 입이 커가지고 이렇게 입이 이렇게 생겼네.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아래는 뭐이고? 의사고 위에는 뭐예요? 표시. 자,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의사. 의사는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남녀 관계예요. 둘이 친한 사이예요. 아주 친한 사이예요. 옛말에 그렇다면 뭐 애인이라던가요?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부동산을 증여할 생각은 있어 없어? 진짜로 줄 생각은 있어 없어? 그게 표의자 생각이라니까요. 지 생각은 줄 생각은 없어. 근데 뭐 잡으려고? 폼 잡으려고? 다른 말로 뭐 일본 말로 뭐라고 뭐 잡으려고? 가오다시 잡으려고 증여한다고 했어. 그러잖아요. 생각은 줄 생각이 없는데 폼 잡으려고 준다고 했다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어쩌겠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물어봐요. 상대방이 요걸 귀신여 가지고 요거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모르는 걸 뭐라겠어요? 선이라겠어요. 선이거나 선이면서 주의를 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예요? 무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줄 생각 없이 준다고 이야기했다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는 유효 그런 거예요. 유효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 말은 증여를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알았어요. 뭘 알았단 이야기예요? 안 줄 거를. 폼으로 그냥 하는 말에 그냥 농담으로. 아니면 그냥 지 생색 내려고. 귀신이죠. 악이요. 또는 알 수가 있었어. 뭘 했다면? 주의를 했다면 알 수가 있었어. 그럼 뭐예요? 과실. 과실이면 유효요, 무효요? 무효요. 무효니까 증여해야 돼, 증여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비진. 그러니까 지금 갑하고 을하고 지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를 하는데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가는 경우였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보면은 옛날에 보니까 그 주변에서 보니까 막 남자가 여자 애인한테 차도 사주고 아파트 한 채 막 충을 봤어요. 그런 경우 일어나니까요.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겠지만 그 여자 입장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이 증여를 통해서 취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여러 특별한 경우겠지만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 비진이 나오면 이 불일치를 이 사람은 우리는 표의자라고 그래요. 표의자. 표의자하고 상대방 두 사람 나오잖아요. 이 불일치는 표의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상대방도 알아요, 혼자만 알아요. 일단은 혼자만 알아요. 이게 비진이. 그러면 함부로 대부분 이거를 불일치를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몰라요? 귀신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몰라요. 선이면 무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부동산 주겠다고 말을 함부로 하라고, 신중하게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함부로 해버리면 주의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면 선이면
선이 무과시면 유효니까. 그럼 줘야 되잖아요. 안 주면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거죠. 법원에다 읽는 거죠. 법원에 읽을 때 법원에 뭐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 안 주려고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해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거 안 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판사한테 이럴 때 판사가 뭐라 했어요? 얼른 주라 했어, 얼른 주라 했어. 맞고 주지 말고 지금 안 맞기 전 얼른 주라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허튼 소리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함부로 허튼 소리 해가지고 무효로 돌리면 거래 질서만 망가지잖아요. 왜? 민법은 대원칙이 뭐예요? 법률행위 안전, 거래 안전이 대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비진. 이게 이제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비진이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원칙은 뭐예요? 유효. 원칙은 유효예요. 자, 외적으로 유효, 무효. 외적으로는 무효. 그 뒤에가 무엇이 깔렸어? 무효란 이야기는 상, 알수. 그러니까 알았다, 악이란 이야기는 알았다 그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악이는 알았다, 선의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과실은 내가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게 쉽진 않다는 이야기죠. 그 보세요. 상, 그 비진이 나오면 먼저 상대방을 찾는 거예요. 상, 알, 수. 상할 수, 그건 무효. 이렇게 세트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상할 수, 그건 무효. 그 다음에 자, 선의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다. 그 다음에 무과실은 주의를 다 했지만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상, 선, 상선무 그런 거예요. 상선무 그런 뭐예요? 유효.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뭐 선의 무과실, 악의 과실 이렇게 안 물어봐 이제. 상할수냐 상선무냐 그런 거예요. 상, 선, 무. 그러면 유효. 상할수 뭐예요? 무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비진이 이거 하나 이번에 우리 질문이 2개나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서. 상선무, 상할수. 그러면 자 보세요. 상선무 유효, 무효? 유효라니까요. 상할수 무효. 상할수는 무효니까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상선무면 줘야 돼. 무조건 줘야 돼. 이게 이제 증여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잘 나와요. 사직서 제출. 사직서 제출. 누가 사직서 제출해요? 사원이, 대학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로 사직서를 내고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급여 올려달라고 트릭을 쓰는 거죠. 사직서 나 사직한다고 하면은 회사에 어째요? 이 사람이 능력 있으면 그냥 내 보내고 싶어, 잡고 싶어. 그럼 왜 그러냐 하면서. 그럼 이 사람은 본 뜻은 진짜로 내가 사직서 원해서 내는 것인지, 급여 올려달라고 사직서 내는 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또 임대차에서요, 임차인이 그런 거예요. 나 나갈라요, 그런 거예요. 반대로. 그럼 임대인이 그런 거예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는 이야기는 진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임대를 올려주라는 이야기예요? 올려주는 이야기잖아요. 그건지 아닌지 알아, 몰라요? 모르면 상선무니까 유효, 무효? 유효. 상할수면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이 그럴 거 아니라고. 임대를 올려주라고 한갑다. 알면은 그 나가라는 이야기는 무효가 되는 거고, 안 나가도 되는 거고, 임대를 올려주면 되는 거고. 몰랐어, 진짜요. 그럼 뭐예요? 유효니까 나가야죠. 사직서도 마찬가지.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비진에서. 그러면 상할수, 상선무만 우리는 암기를 딱 하셔야 돼. 시험 볼 때까지. 상할수, 상선무. 상할수면 무효. 상선무면 뭐예요? 유효. 자, 봅시다. 사직서를 냈어. 이게 2개거든요. 자, 사립대
조교수 사건. 그 다음에 근로자 회사 경영 방침. 두 개가 있어요. 사례에서. 자, 사립대 조교수가 사직서를 냈어요. 왜 냈냐면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 이분이 자, 남자 교수인데 여제자를 추행을 했어. 여제자 맞나요? 여제자를 뭐 했다고요? 추행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학내에 다 막 소문이 다 났어. 그냥 학생들이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성추행 교수, 우리 더 이상 교육 강의 못 받겠다. 나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학내가 시끄러워. 그러니까 동료 교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일반 평교수고 그 단과대 학장이 그랬어요. 학내가 너무 시끄러우니 자네가 일단 뭘 내서 사직서를 내서 잠잠하면은 사직서를 발려줄 것이네 이렇게 했다고. 그 사직서를 냈어. 어디서 이제 심사해? 상대방이 누구예요? 사립대에서는 어디가 상대방이요? 이사회. 이사회에서 이제 심의를 할 거 아니라고. 이사회에서. 그죠?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의사 표시. 의사는 진짜 사직서 낼 생각이 있어요? 없어? 근데 여기는 사직서를 지금 냈잖아요. 일치 불일치. 그럼 이 교수는 지금 사직서 낼 생각 없이 지금 사직서 냈잖아요. 이 사람만 알잖아요. 상대방 여기 상대방 이사회는 알아 몰라? 모르면 뭐예요? 모르면 뭐예요? 선이고 알 수가 없었잖아. 그럼 유효 무효? 유효니까 이 사람의 사직서는 수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복직 못하고 있어. 이해 되십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근로자. 회사 경영 방침. 이 회사는 근로자가 한 100명 되는데요. 1월 1일 날 뭘 받아요? 1월 1일 날 채용을 해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다 뭘 받으세요? 사직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채용하고 12월 3일 사직서를 받고 다시 또 1월 1일 날 채용하고 또 사직서를 받고 채용하고 사직서를 받고 맨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사 경영 방침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계속 하면은 장기 근속 수당이 붙어서 퇴직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뭘 안 주려고? 퇴직금 안 주려고 다 1년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20년을 근무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장기 근속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면 안 나왔겠죠. 이게 장기 근속이 안 되는 거죠. 다 1년짜리니까. 근데 억울해 안 억울해요? 법원에 가서 잃는 거죠. 법원에서 뭐라 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입을 보는 거지. 자, 입을 보는 의사표시를 본다는 얘기예요. 갑은요, 자, 사직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직서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그 의사와 표시 일치 불일치. 아래는 자 의사고요. 위에는 표시예요. 불일치잖아요. 그러면 이 불일치면 무조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회사예요. 회사. 그럼 회사는 상선무예요? 상할수예요? 그렇죠. 상할수죠. 회사가 시켜서 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악이잖아요. 또 회사가 과실이잖아요. 상할수니까 이게 알, 여기는 수니까 상할수 무효네? 상할수 무효잖아요. 상할수 무효. 상할수 무효잖아요. 그러면 사직서 수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뭘 줘라? 그렇죠. 법원에서 퇴직금 줘라고 판결이 떨어진 사건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비진이다. 비진이 나오면 이제 증여를 제일 많이 물어보겠죠. 증여할 생각이 없으면서 증여하겠다고 했다고. 그럼 일치 불일치? 지만 알아? 상대방도 알아? 지만 알아? 혼자만 알아? 그러면 누구한테
왜냐하면 거래를 할 때는 표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남녀 간에 똑같습니다. 내가 저 여성 진짜 마음에 들어. 얼굴도 이뻐. 마음씨도 착해. 한번 이렇게 사귀고 싶어. 내가 아무리 대시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럼 이러지 안 이러죠? 누가 받아줘야 돼? 그래.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상대방이 중요한 거야. 상대방. 그래서 항상 기준을 상대방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상선무냐 상할수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선무면 이게 불일치하더라도 상선무효. 그러면 유효. 상할수는 뭐예요? 무효. 근데 의사와 표시가 둘 다 동그라미예요. 그럼 일치 불일치? 일치면 상대방 물어볼 필요 있어 없어? 그럼 그건 무조건 유효야. 일치해버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버리면 그거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유효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일치했을 때는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보라고? 상대방 기준으로 보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비진이 헷갈리지 말고. 진위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요. 뭐예요? 표의자의 생각이다. 그것도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 그래서 비진위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다고. 표의자의 생각이다고. 이게 이제 비진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둘이 안 돼, 이거를. 둘이 안 돼. 불일치를. 그게 이제 통정허위 표시인데요. 여러분 지우고. 자, 동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예. 자, 둘이 안 돼, 이제. 지우기. 둘이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 자, A가 갑에게 자, 1억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요? 1억. 그러면 A는 채권자, 채무자. 돈 받을 사람이니까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잖아요. 이 사람은 유일하게 이제 아파트가 한 채 있어. 그래서 이제 A가 갑한테 계속 빨리 1억을 변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변제를 해, 안 해? 변제하면은 안 물어보겠지. 변제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A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맨날 준다고 약속 어기고, 준다고 약속 어기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 이제? 법원으로 가서 바로 소 들어갑니까? 이놈 아파트 묶어야 됩니까? 묶는 거에 압류요, 가압류요? 압류요, 가압류요? 왜 가압류요? 느낌에 그래서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는데 아니 다 똑같아. 가압류는 일시적으로 압류는 게 가압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압류는 확실하게 묶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압류를 할 수가 없어. 국가 등만 압류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세금 안 내면 세무서에서 압류할 수 있어. 우리 이제 구청에다가 지방세 안 내면 압류할 수 있어. 가압류는 뭐야? 우리 일반인들은 압류 신청을 안 받아줘,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압류 해놓고 못 도망했다. 가압류 해놓고 지금 경매 이제 강제경매 이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럼 어째요? 이놈 아파트 강제경매에서 지금 이렇게 경매에서 넘어가면은 갑 입장에서는 어째요? 손해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아. 빼돌려야죠. 그게 사람 마음이요.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이거 불법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이 자기 친구 을하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압류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매매를 하는데 진짜 매매, 가장 매매. 가장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이제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민법 108조에서 가장 매매는 이걸 가장 매매를 우리는 다른 말로 통정 허위 표시라고 그래. 통정 허위 표시. 그 통정 허위 표시는 일단 무효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이 사람이 지금 대금을 이렇게 줬어요. 주는 것처럼 꾸몄어요. 준 것처럼 꾸미고 아파트 이전 등기 했잖아요. 돈이 오가는 것 표시가 있으면은. 아니 그거 하여튼 그래도 가상 매매는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그러면 대금도 지금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무효잖아요. 왜냐하면 이 갑하고 을하고 가상 매매한 것은 무조건 법에서 108조에서 통정의 표시는 이거는 딱 무효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비진이는 상할수 상승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되는데 통정의 표시를 그냥 무조건 무효로 해버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갑 보면 아래가 의사고 위에가 뭐예요? 표시예요. 자, 의사는 진짜 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강제집행 면하려고 지금 넘긴 거잖아요. 표시는 판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일치 불일치. 갑이가 알아 몰라. 지가 있으니까 잘 알죠. 자, 을도 봅니다. 의사하고 표시 보는 거예요. 살 생각 있어, 없어? 없어. 표시는 산다 했어. 그럼 여기도 불일치네? 요놈도 불일치를 알고 요놈도 불일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효인 거야. 그래야 되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지.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에 의해서 이 넘어갔던 거 등기 말소하고 나한테 넘겨줘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가져오면 누가 강제집행 돌아버려? A가. 그래서 지금 멈칫멈칫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대부분 성격이 똑같아, 틀려? 끼리끼리 노는 거니까. 같아. 그래서 을은 지금 갑의 아파트가 자기 소유로 됐잖아요.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제3자 병한테 팔아버려. 이게 다시 파는 걸 우리 전매라고 그래. 전매하고 이 등기 있으니까 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 그러면 둘이는 무효지만 얘가 넘어왔잖아요. 그럼 얘는 귀신이 아닌 이상은 둘이 가다 보면 사실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얘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선이라면 몰랐잖아요. 그러면 갑은 둘 관계 무효라고 이 무효를 가지고 애한테 내 거니까 돌려줘. 당사자끼리는 주장이고 제3자한테 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선이면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병이 완전하게 취득해버려. 그러잖아요. 그러더라도 갑은 손해는 없어요. 왜? 지금 얘는 대금을 누구한테 줬어요? 을한테 줬어요. 을이 받아서 갑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갑이 하늘이 원망스럽다 이런 거지. 믿은 놈한테 지금 발등 찍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귀신이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러면 갑은요, 자, 이 악이한테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효를 주장해서 말소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통정의 표시라고. 그러니까 비진이 혼자만 이 불일치를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이 불일치를 알고 있는 혼자만 알면 뭐이고? 비진이 107조. 둘이 알면 통정의 표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까 상 뭐 있었어요? 상알수. 그건 뭐예요? 상알수면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을이 제3자 병한테 다시 팔아버렸어. 전매요. 그럼 병이 선이면 악이면 나눠지겠죠. 선이면 이 무효 가지고 이렇게 대항할 수 있고 없고 악이면 대항할 수 있고 선 대항할 수 없고 이거 대항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제3자가 등장하면 이 사람이 선이면 대항할 수 없고 악이면 대항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3자 보호하는 거 이렇게 3자. 그래서 3자 보호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자 보호 안 되는 거 딱 6개가 있었는데 그거만 알면
문제 풀었었던 답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3자 아닌 경우 6개가 있는데 최상수 추후대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들어가면 아직 머리 아프니까 제목만 일단 적어 놓으세요. 자, 불일치를 아는 경우 2개 있었죠? 뭐 하고요? 혼자만 하는 거 비진이, 둘이 하는 거는 통정하의 표시. 약간 해결됐죠? 이게 107조, 이게 108조예요. 그 다음에 자, 착오, 착각에 빠진 걸 우리는 착오라고 그래요. 착오.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다른데 알아요, 몰라요? 2개는 안다고 그랬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미국서 왔어요? 한글도 못 읽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모르는 거죠. 뭐에 빠져서? 착각에 빠져서. 그럼 이 경우는 일단 3개의 요건을 보는 거예요. 착각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가 일단은 뭐에 빠져야 돼? 착각에 빠져야 돼. 그래서 매매할 때 숫자로 쓸 때 자 3억인데요. 실수로 공 하나 더 쳐버렸어. 그럼 얼마예요? 30억 써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3억인데 공 하나 덜 쳐본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그냥 이 사람이 알고 더 쳤겠어요? 모르고 더 쳤겠어요? 그 착각에 빠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야 돼요.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야 돼요.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럼 중요한 부분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럼 2개로 가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자,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손해를 입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어야 돼요. 봉을 하나 더 쳤어. 봉을 하나 더 쳤다면 내가 손해보는 거고, 덜 쳤다면 상대방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와야 돼. 경제적으로 손실이 안 오면 중요한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자, 주관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관적은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표의자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착각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공 하나 더 쳤겠다, 안 쳤겠다. 그 표의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은 제3자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제3자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제정신이었다면 공 하나 더 쳤겠다, 안 쳤겠다? 안 쳤겠다. 그러니까 이 2개가 충족이 되면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안 되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중대한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로,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과실하고 우리가 보면 과실 보죠, 과실. 과실. 과실의 반대는 뭔가, 여기는 이제 앞에가 무과실, 반대는 유과실. 그렇죠? 무과실하고 유과실은 반대죠. 유과실은요, 경과실, 중과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여기는 이렇게 생략을 해버려요. 이렇게. 무과실은 반드시 무과실이라고 써주는 거고요. 그냥 유과실은 그냥 과실 그러는 거예요. 또 과실 중에서도 경과실은 그냥 과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과실은 반드시 중과실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러면 경과실하고 중과실하고 차이는 손해를 많이 봐서 피해를 많이 봐서 중과실이라고 해요. 아니면 주의 의무를 현재 결의한 걸 중과실이라고 해요. 어떤 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래서 뭐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가 많이 났다 해서 중과실이 아니에요. 고개만 이렇게 돌리면 그걸 다 내가 알 수가 있었어. 얼마나 게을렀으면 이것도 못 돌렸을까? 그게 뭔 과실? 중과실. 그러니까 표의자가 중과실이 없어야 자기가 법률행위 착각을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취소예요. 취소사유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착오자.
근데 만약에 중과실이 있어버리면 취소한다 못 한다? 취소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그냥 결여 현저하게 결여. 현저하게 결여. 이 경우가 중과실이라고. 그러니까 요 경우는 그냥 과실이 나오든지 경과실이 나오든지 그냥 다 과실이잖아요. 그러면 표의자가 착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제적 손해를 봤어요. 그냥 과실이면 자기가 했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면 중과실이면 취소해 못해요. 이 경우는 취소를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법률행위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거래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원래 1억짜리 5천에 판 거예요.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취소하려고 해요. 취소하려고 해요. 그럼 취소하려면 일단 자기가 착각에 빠졌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고 경제적으로 손해났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중과실이 없으면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예요? 소급에서 무효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에서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 무효니까 아무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네? 이행한 것이 있어버려. 그러면 부당 이득으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요. 자기가 취소권자는 자기가 분리하면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소급에서 처음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그러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3개 나왔네. 자, 알고 하는 경우는 몇 개 있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가 원래 2개가 있죠.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경우, 모르고 하는 경우, 아는데 혼자만 아는 경우, 둘이 아는 경우. 혼자만 아는 경우는 우리 비진의 의사 표시.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뭐예요? 원칙은 유효, 무효. 원칙은 상선무니까 유효. 자, 외의적으로 상할 수면 무효. 통정은 둘이 여기는 무조건 뭐예요? 무효. 착오는 뭐예요? 취소. 그렇죠? 그럼 3개가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하자가 없어야 되는 하자가 있다고 그러네.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요거 마무리하고 오늘 진도 끝낼 거예요.